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소연 씨, 지난달에 막을 내린 2014 장애인 아시안 게임 경기 보셨죠? 네,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장애를 뛰어넘어서 도전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많은 경기를 틈틈이 봤는데 그 중에 그 남북한 선수들이 탁구 경기 준결승전이 스포츠는 워낙 뭐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해서 짜릿함도 있지만 남과 북의 선수들이 함께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괜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떠올라지더라고요. 네, 그 북한 장애인 선수들이 이렇게 큰 국제 경기에 참석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장애를 딛고 이렇게 선수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특별한 분,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Incheon will host a great festival of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최초로 정식 참가한 북한 장애인 선수단. 남북한 장애인 간의 역사적인 교류가 있기까지는 한 여인의 끈질긴 설득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1920년대) 말 평양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푸른 눈의 선교사 프랜시스 킨슬러 목사의 며느리로, 또 남편 아더 킨슬러 목사와 함께 2대째 북한 동포 돕기 사역을 펼쳐왔다.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북녘 땅의 고아와 장애우들을 누구보다 먼저 가슴으로 품은 신영순 선교사.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굶주린 북녘 동포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신영순 선교사의 진솔한 삶의 고백을 만나봅니다. 네, 이 자리에 북한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신영순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나오시니까 좀 긴장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에 약간 긴장돼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그 한국에는 어떤 일정으로 오시게 됐는지. 네, 제가 9월, 10월 영거포 그 방북을 했어요. 평양에 가서 이제 북한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에 나오는 일도 그렇고 또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그 장애인 재활 기구 만드는 것도 정형외과 수술하는 문제로 9월에도 방북을 하고 또 영거포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방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일날 저는 서울로 오고 북한 선수들이 11일 날 이제 아시아나로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중할 준비하고 또 지금 이 아시안 경기 기간 동안에 제가 도와주고 이제 후속 처리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 화면에 선교사님 소개 영상을 봤는데 네. 이번에 이제 막을 내린 우리 아시안 장애인 경기에 북한 선수들이 참여하도록 네. 뒤에서 정말 많은 그 역할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시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의미 있는 일들을 해 오셨는데 직접 방북을 하셔서 북한 관계자들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6월부터 네. 출석했습니다. 어떤 과정이 좀 있었는지 네. 어떻게 또 북한에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방북 자체가 새로워요, 지금. 방북을 했거든요. 설득을 했거든요. 우린 못 가잖아요. 갈 수도 없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근데 굉장히 이게 그런 게 새롭게 들리는데 어떻게 방북을 하시게 됐으면. 네, 지금 해외 그 동포들 그 네. 미국이나 뭐 호주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까지도 다 제가 모시고 갈 수 있고요. 지금 해외 동포들은 그래도 거기서 좀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이 가실 수 있고요. 또 왕래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남북 관계가 지난 뭐 거의 7년 동안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저는 사실 그 북한의 이제 장애인들을 돕기 시작한 지가 지금 만 10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 남과 북이 이제 평화 통일을 우리가 바라고 또 복음화 통일을 기도하는 우리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네. 교회들이 진정한 그 통일의 기초가 될 이런 복지 또 사실 복지 사업들은 선교의 또 근본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녘의 그 장애인들도 그 체육도 좀 하고 장애인 체육도 하고 예술도 해서 남과 북의 장애인들도 통일의 대열에 함께 손잡고 그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아마 방북하는데 우리보다는 네. 좀 쉽게 가셨을 텐데 네. 북한의 관계자들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하는데 처음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네, 6월 달에 제가 방북했을 때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가 거기 어떻게 가겠냐고 우리 영국의 장애자 예술단 뭐 이렇게 그 예정돼 있는데 거기를 그냥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남과 북에 지금 정치상으로 이렇게 안 좋을 때 장애인들이 가서 이런 화해 촉진제 역할을 하고 네. 또 아시아 정말 40여 개 나라들이 참가하는데 자기 제민족 정말 그 반도 안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데 자기 민족이 빠지면 되겠는가 하고 또 2012년에 북한이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아 게임으로 첫 번이고 또 정회원국이 된 후로 첫 번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네, 그래서 나가야 된다고 설득을 했고 또 이제 좀 높은 분들하고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런던에 같이 가셨던 분들이 네.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우리가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틀어졌고요. 근데 계속 남북이 안 좋아서 저 오기 전날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방북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발표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 방송이나 신문에 왜냐하면 이거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계속 뭐 교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직위원회에서는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면. 아니죠. 나오게 해달라고 계속 저에게 부탁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부탁을 했는데 발표가 안 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11일 날 두루 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하여튼 그날 1시까지 네. 그 통일부에서도 저에게 그들이 베이징에 나왔는지 도착했는지 확인 네. 전화가 왔고 또 그 방남할 수 있는 그 통일부 허가증이 네. 그때까지 전달이 안 돼서 제가 막 그 이메일로 핸드폰으로 해서 전달해서 그거 가지고 또 아시아나 비행기표 그렇게 아무튼 해갖고 선교사님 들어왔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이번에 그런 남북한 선수들이 이렇게 정말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 감동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네. 그런 숨은 공로자가 우리 앞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의 공로보다도 아마 하나님이 네. 역사하셨던 네. 그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길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네. 역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이제 NGO 단체 푸른나무라는 단체를 가지고 지금 북한 장애인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네. 선교를 하시는데 간략하게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네. 해 주시죠. 푸른 나무는 2010년에 발기를 했고요. 또 저와 또 저희 시대에게 해오신 일들을 다 끌어안고 이제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님이 곽수강 목사님, 송정민 사모님 남편이시고요. 제가 오랫동안 총각 시절부터 알던 분이고 네.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그래서 푸른 나무는 지금 그 대북 지원에 지금 그 미국에도 그 그린트리 체리티 파운데이션 USA가 있고 카나다에는 푸른 나무 그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국제 단체 그 저기를 가지고 지금 북한에 그래도 자유롭게 일을 하고 아직 남한에 계신 우리 박수환 목사님 제가 방북 신청 여러 번 했다가 아직 못 갔지만 북녘에 있는 11개 장애인 학교들 8개 농아학교, 3개 맹아학교 또 한 개 지금 2년 전에 새로 생긴 그 어린이 회복 중심이라 해서 정신지체 아이들 다운 신드롬 그 각종 그
그 정신적인 장애 어린이들도 그 하는 12개 학교와 또 43개 그 고아원을 지원하는 일을 지금 푸른나무가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한국교회 이렇게 매칭도 저희가 네. 해드리고 네. 해외에 있는 근데 정말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이제 결실을 맺은 것이 이번에 이제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또 참여를 했는지. 네, 이번에 시각장애인 달리기, 시각장애인 수영, 그리고 탁구, 또 양궁, 그리고 또 수영, 일반 지체장애인 수영에서 5종목에 출전했습니다. 총 몇 명이 참석을 했나요? 선수 9명이었는데 네. 한 명이 조금 아파서 네. 돌아갔어요 일찍이 네. 그 시합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8명 선수들이 이번에 그랬군요. 참가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북한의 장애인 선수들이 국제대회는 첫 출전이었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의 국제대회에 참석을 했죠. 네, 그러니까 2012년에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다녀왔고요. 그때는 정식 이제 선수 한 명, 아, 수영 선수 한 명. 그랬구나. 한 명.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5개 종목에 8명의 선수가 뛴 거죠. 9명이 내려왔었죠. 모든 경기를 다 보셨을 텐데 네. 송 교사님 보시면서 경기 내내 가슴 속에 최고의 명장면으로 남았던 혹시 그런 장면이 있으신지요 이번에? 정말 그냥 사실 첫 번 출전하는 것이라 저희는 뭐 메달이나 이런 거 생각 못하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고 또 남과 북의 화해 그런 어떤 그 촉진제 역할을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번에 동메달을 2개 땄습니다. 네네. 네. 심승현 선수 한 명. 심승현이하고 전지현하고. 네. 근데 그 탁구를 하던 전지현이는 전혀 움직이지 없는 척추 장애로서 네. 정말 서서 한 걸음을 이렇게 뛰면은 그냥 엎어져면 사람이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 아이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승혁이는 네. 심승혁이는 수영을 두 팔만 두 다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팔로만 수영을 했는데 4등으로 이제 네. 들어왔는데 그래서 안타깝다고 네. 했는데 동메달을 놓쳤군요. 근데 2등한 네. 수영 선수가 100m였는데 50m 그 터닝 포인트에 터치를 안 해가지고 실격이 됐어요. 그래서 3등이 돼서 금방 1분 만에 3등으로 동메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30초 만에. 그 순간에 저는 다행이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얘들에게 목에 그 메달을 걸고 가게 해주셨구나. 네네. 막 울었어요. 왜냐면 그 선수가 사실 이게 프로들인데 네. 그걸 터치를 안 한다는 게 사실은 수천만을 연습하는 건데 그거 터치를 안 한다는 게 사실은 너무 좀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저희도요. 그냥 네. 북한 응원단들 네. 같이 이번에 33명이 내려오셨거든요. 네. 그 선수 9명하고 네. 해서 대표단이 33명이었는데 그분들도 아쉽다 그러고서는 그러다가 3등이래 하면서 막 환호성을 울리고 야,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우셨어요? 뭐 관중석에서? 눈물 흘리시고 감사기도 막 더 많이 울었죠. 그렇죠. 감사기도 막 하셨을 것 네,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긍휼과 펄펄 뛰시고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장하다고 네. 어떻게 두 팔로 네, 근데, 동메달을. 네, 근데 장애인 체육 자체가 참 눈물 나는 네. 경기들이잖아요. 뭐 한 다리가 없고 두 다리가 네. 없고 또 마비가 돼서 한 팔밖에 못 쓰고 또 두 팔이 없어서 탁구 채를 여기다가 팔에다가 끼고. 감아가지고 네.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북한 대표단들도 이번에 처음 와서 그런 경기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감동하고 또 우리 남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어찌갔든 그 동메달을 2개 획득한 것이 정말 참 큰 은혜였죠. 장애 극복의 감동과 공감의 드라마가 펼쳐진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이곳에 우리 한민족의 관심을 모으는 경기가 있었다. 북한 선수와 한국 선수의 입장. 장애인 아시안 게임 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남자 탁구 단식.
신영순 선교사와 북한의 응원단이 열띤 박수로 두 사람을 환영한다. 결승으로 가는 문턱에서 만난 두 선수. 장애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눈빛과 몸에서 배어나오는 땀방울로 탁구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 하지만 긴장감에 넘어지며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북한 전주현 선수의 모습에 심 선교사는 마음이 아린다. 아, 정말 너무 가슴 아프네요. 승리는 한국 선수에게로 돌아갔다. 경기를 마친 한국 선수가 북한 선수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우정에 보는 이들의 가슴이 찡하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 하나가 된다. 네, 저도 뭐 다른 분들도 처음 해본 경험이 없는데 처음 지금 북측 와서 했는데 감회가 새롭고요. 영광이죠. 북한하고 게임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또 다른 곳에서는 북한의 심승혁 선수가 수영에 출전했다. 두 다리 없이 물에 뜨고 수영을 하기까지 수없이 해온 도전과 연습. 그의 노력과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동메달이라는 기적의 선물을 허락하셨다. 북한 선수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게 한 이번 대회가 통일의 시작이 되길 소망해 본다. 정말 그 엄마가 아이들 생각하는 그 마음 그대로가 느껴져서 저희도 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게 명장면인 거죠. 선수들의 동메달도 명장면이지만 그럼요. 뒤에서 기도를 네, 응원해 주신 그럼요. 선교사님의 네. 이런 눈물도 다 그 명장면에 저희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선수들에게도 그렇고 그 북한 대표단들에게도 아마 그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만 아마 남과 북의 역사에도 네. 이것이 그럼요. 정말 네. 그 기록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과 북의 정치적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그 북의 장애인들이 내려와서 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도 허락해 주시고 네. 또 정말 그들이 여기 와서 많은 호기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응원하러 또 이렇게 응원단이 남북 그 공동 응원단도 여기 계셨고 또 우리 푸른나무 직원들도 다 글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긍휼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고요. 네. 또 하나님의 그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첫 단추를 끼워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이렇게 좀 가슴에 좀 남고 정말 그 명장면으로 꼽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아까 그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탁구 준결승전 네. 그 경기도 참 경기도 재미있었지만 남북의 선수들이 함께 한 테이블에 섰다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래, 우리 푸른나무가 네. 이거 막 갈라서 응원을 할 것인가? 예. 맞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같이 할 것인가, 응원을. 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겨도 좋다. 예. 그냥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또 격려의 박수 쳐주고 네. 양쪽에 다 박수를 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랬군요. 네. 아니, 선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열진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어떤 좀 변화된 모습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필요했을 것 같고. 아직 뭐 북한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복음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뭐 성경을 갖다 주거나 전할 수 없지만 그 내 신앙을 가지고 그 제가 그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정말 그분들이 감동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 이제 확신들을 갖고 또 선생님이 읽으시는 그 책을 자기도 꼭 읽어봐야 나랑 말이 통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복음 증거는 우리가 뭐 꼭 성경을 갖다 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 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북녘입니다. 예. 그리고 또 복음화되었던 복음으로 아주 강했고 핍박을 많이 받은 북녘 땅에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처음에 북한의 장애인 선수들을 만났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국제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할 만큼 그런 조직이 아니었을 텐데. 전혀 아니었죠. 이제 그런 이제 북한의 장애인들을 모아서 또 그들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운동하고 스포츠 경기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떤 이렇게 잘 되도록 하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시작은요. 네. 제가 이제 그 남한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북한 장애인들이 좀 나오게 해달라, 좀 만나게 해달라. 근데 사실 장애자 체육협회도 조직이 없었고요. 북한은 그런 게 없었겠죠. 네, 처음에는. 그래서 2006년에 제가 그 북한의 장애인 관계자들 2005년에 제가 만났는데 2006년도 12월 달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좀 보고 우리도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그때 네 분을 모시고 갔는데 그때 그분들이 가서 보고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나. 또 언제나 우리는 이런 것을 할까. 2006년만 해도 북한이 식량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의 행군을 이제 막 벗어난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거 해야지. 남과 북의 장애인들도 통일의 대열에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뭐 건강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보고 왔고 2010년에 광저, 중국 광저에서 다시 아시안 게임이 있을 때 2010년에 그때 연평도 사건으로 그냥 뭐 굉장히 11월 23일 날 연평도 사건이 났는데 저희가 12월 7일 날 제가 평양으로 들어가서 또 6분을 모시고 저까지 7명이 광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과 북이 만나게 해드리고 그 체육 관계자들 또 세계 장애인 올림픽 위원들 또 아시안 게임 위원들 다 만나게 해드려서 2010년 이제 12월에 그 행사 그 경기가 관람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이분이 선수가 굉장히 아주 똑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탁구 선수 네, 이분희 네, 선수. 네. 네. 이제 그분이 들어와서 조선장애자 체육협회를 7달 만에 조직해가지고 이야. 8개월 만에 정부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런던 장애인 올림픽 나갈 준비를 2011년 11월부터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갔었나요? 그때 탁구가 탁구 못 못 나갔죠. 나갔죠? 예선전이 벌써 이미 다 끝났어요. 저희가 2012년 5월에 전지 훈련을 하러 이제 12명의 선수를 데리고 중국으로 나갔는데 저희 너무나 문외한이어서 벌써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갈 모든 종목들이 예선전 다 끝나고 오직 수영 한 종목이 독일 베를린에서 6월 25일부터 있었는데 근데 수영을 하는 선수라고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한 다리가 없고 정국성이라고 이번에 나왔던 아이인데 걔는 수영을 잘하지만 15살이라 나이 미달이었고요. 네. 또 임주성이라는 아이는 왼팔 왼다리가 전혀 없는데 아버지가 너 수영 선수로 가서 연습해갖고 올림픽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데려오셨대요. 근데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물에 뜨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런. 5일 그때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랬는데 기적같이 그 아이가 35일, 40일 정도 수영 연습을 해갔고요. 뭐 중국 코치를 돼가지고 북경에서 연습을 시켜서 베를린에 보냈습니다. 25일 네. 35일 연습하고요. 네. 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가서 100m 자유형, 또 50m 자유형, 버터플라이가 뭔지 알아서 나비형이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그 세 종목에 다 열등 안에 들어서 와일드 카드 하나를 받아서 이야. 그 선수 하나를 정말 기적이네요. 그거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베이징에 그 대표가 독일에 가 계셨는데 저랑 이제 계속 전화 연락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제 막 이번에 열등 안에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5등 했습니다. 막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목덜미를 들어서 그냥 올인을 시키셨나 봐요. 막 그랬더니 선생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들도 깜짝 놀래고요. 네. 또 이 아이가 한 팔 한 다리가 없이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올림픽에서 기도 완주를 했고요. 왼팔 한 다리 물론 이제 꼴찌로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해주고 그런 눈물겨운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여튼 북한이 그때는 이제 그 준회원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는 이제 정회원국으로 정회원국이 네, 작년 됐군요. 11월에 정회원국으로 아테네에서 이제 그 승인이 됐고 아시안 게임에는 첫 이번에 그 출전을 하게 된 네, 거죠. 출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메달도 동메달. 그러니까 첫 출전한 선수들이. 네.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선수들은 이제 그런 감동을 막 맛보면서 선교사님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나요?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그럴 것 같아. 예. 왜냐하면 그래서 그 장애인 체육인이 있는 걸 가서 제가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이제 이분희 선수가 이제 그 참가하기 전에 그 2007년에 제가 이제 통일부 기금을 받으면서 그 체육 용품들 또 예술 용품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 해야 남가북의 장애인들도 함께 정말 어울려서 함께 그런 통일 준비를 할 것 같아서 근데 그냥 막 그 탁구만 쳤죠. 뭐 제일 쉬운 게 이제 탁구대를 보내줘니까 탁구만 쳤는데 네. 룰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이분희 선수한테 그 장애인들을 좀 저기를 해달라 네. 그 코치를 해달라 했는데 이분희 선수가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입니다. 지금 19살인데 그래요. 아주 심한 그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그래서 거의 17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다가 네. 그 이제 아, 그런 또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 아픔이 이분희 있었군요. 선수도. 그래서 이제 네. 코치를 해달라니까 내가 세계적인 선수로서 또 나만 해도 너무 잘 알려진 예. 흥정아 씨하고 너무 잘 알려진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네. 장애자 탁구 코치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너무 망신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개월을 고민하다가 우리 아들도 이런데 내가 어떤 장애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고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저를 만났죠. 네.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 장애자 막내딸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도. 그래서 그냥 장애자 엄마들의 그 공통적인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금방 그 자리에서 엄마 딸같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 한 달 만에 이제 광주 아시안 게임에 가서 그 이제 장애인들의 시합하는 광경들을 이제 참관했는데 뭐 그냥 눈이 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와, 어머니 이건 창피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인간 승리구만요. 건강하게 내가 막 뛰어들면서 네. 이렇게 탁구를 할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저 한 다리 없이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가 하면서 야, 어머니 이거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네. 하여튼 일주일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그랬군요. 이제 남가북의 그 관계자들도 만나게 해드렸고요. 사실 연평도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네. 역사의 뒤안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이게 잘 됐는가에 대한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네. 선교사님도 따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또 북한의 이분희 선수도 네. 그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들의 애틋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네. 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미션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번 이제 아시안 게임을 다 이제 치르고 나서 네.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 이런 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조금 그러셨습니까? 아쉬운 것은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마음껏 서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정말 격려해주고 얼싸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데 경호가 너무 지나쳤어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이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네. 뭐 완전히 그냥 호송하듯이 그냥 그분들을 선수들하고 악수도 하고 싶고 또 막 격려도 해주고 싶은 분들이 주위에서 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 다 경호 팀들이 너무 안전의 심하게. 문제도 좀 있고 워낙 그렇죠. 민감하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또 국가에서 그럴 혹시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좀 과격 단체들이 또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도 있으셨지만 이제 저희 알수미 그래서 제가 이 민족의 분단의 골이 이렇게 정말 아직도 너무 깊고
정말 너무 아쉽고 너무 좀 속상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장애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정말 힘들고 눈물 나게 연습하고 예. 힘든 길을 왔는데 좀 남산에 가서 케이블카도 태워주고 너무 좋았을 또 텐데. 네. 우리 푸른 나무에서 우리 각수가 목사님이 이번에도 많은 지원하시고 런던에 갈 때도 우리 푸른 나무가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정말 워커힐에 그 회장님이 와서 2박 3일 좀 거기서 쉬라고. 머물게도 다 네. 방도 비워놓으시고 그리고 만찬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또 푸른 나무가 웰컴 파티도 하려고 했는데 다 그 무산됐어요. 무산됐습니다. 아니, 아마 좀 난가북이 다 아쉽네요. 그게 이제 그 허용하기가 또 북에선 북의대로 남은 대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처럼 정말 모든 거 다 주고 싶고 이 좋은 것도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게 못내 이제 많이 아쉬우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잘하고 돌아간 우리 북한 선수들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 이름도 좀 한번 불러주시고 예, 기억나시는 대로 아이들 하나하나 좀 불러주시면서 네. 잘했다고 좀 이렇게 칭찬 좀 이번에 해주세요. 송금정이 다리 하나 자르고 와서 다 3번 다 졌지만 금정이 너 너무 잘했고 또 마유철이 정말 너무너무 몇 년 동안 제일 오랫동안 연습했는데 그 한 번 이기고 2번 졌지만 정말 그 한 번 이긴 그 승리가 너에게 힘이 되고 앞으로 더 큰 선수로 정말 남북 화해에 정말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왔다가 이철송이는 아파서 먼저 갔는데 얼마나 네가 아쉽고 정말 슬펐을지 생각해보면 너무 우리도 안타까운데 네가 있었으면 은메달이나 금메달도 하나 획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회를 꼭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하여튼 우리 선수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기를 항상 기도하듯이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속 기도할게. 축복한다. 네. 아이고 그 마음 그 눈물이 그대로 선수들에게 아마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그대로 이제 그 느껴지네요. 근데 저는 그 리브니 선수도 기사를 통해서 사고 소식만 접했었지 그런 이제 자녀의 아픔이 있는지 몰랐었고 오늘 처음 알았고 또 선교사님도 사실 자녀가 이렇게 장애가 있다는 거는 또 큰 아픔인데 딸이 어떤 장애가 있는지. 네. 그 아들 둘 낳고 6년 만에 딸을 낳아서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쯤 돼서 우유 먹고 체하더니 감기로 되고 그 감기가 이제 열로 변해가지고 이제 뇌막염으로 진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 손상을 입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됐고요. 체격은 그저 저보다 더 키도 크고 그렇지만 그래서 언어 장애도 있고 말도 잘 못하고 또 14살에 뇌 수술을 시켜서 실패했어요. UCLA 병원에서 했다가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표적이고 또 저희가 그 선교를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자식이나 전토나 부모나 더 사랑하는 자 나에게 합당치 못하다 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저희가 선교 현장을 못 떠나고 10살에 그 딸은 미국의 그 스몰 그룹홈에 맡기게 됐습니다. 시어머님이 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그 장애인의 엄마로서의 그 시간들이 정말 또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셨고 우리 딸이 그 창문을 열어준 아이였고요. 그런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장애아의 엄마로서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이 부모가 얼마나 슬플지 정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지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따님이 이런 장애인 사역을 하게끔 해준 아까 창문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남한뿐 아니라 북한의 그 장애인들에게 씨를 뿌리는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가셨고 이렇게 귀한 일을 지금 역사적으로 해내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 있죠. 네, 이제 미국. 자주 이제 지금 미국 왔다 갔다 하시니까 보실 텐데, 그 따님에게도 한번 영상의 편지 한번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따님 혹시 이름이? 일레인입니다. 일레인, 네. 그리고 한국 이름 은혜. 은혜. 네. 네. 은혜라고 이름을 좀 이렇게 부르시면서 은혜에게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엄마로서 축복하는 메시지 하나 주시죠. 은혜야, 엄마로서는 나는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가문으로서 또 너가 함께 그 외로움과 슬픔을 감수해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난 결국에 장애인들에게 너와 너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고, 또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해주듯이 그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고, 또 그들을 모습 속에서 너를 보면서, 또 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는 애통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살기 때문에 너도 지금 언제나 그렇게 해피하고 기쁘고, 또 그 그룹 홈에서 기쁨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나누며 살자. 고마워, 일레인. 사랑해. 네. 아이고, 우리 은혜 양이 아마 엄마의 그 따뜻한 마음 또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남편분께서 이제 6살까지 평양에 사시다가 네. 미국 가셔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 공부를 하다가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전 세계의 선교지가 있었을 텐데 네. 굳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저희 남편이 여기서 유교 사변도 겪으셨어요. 48년 다시 나오셨다가. 네. 그리고 이제 유교 사변 후에 다시 59년에 신학교 다니실 때, 프린스턴 다니실 때 여기 저기 그 단기 선교사로 2년 나오셨는데, 그때 정말 그 전쟁으로 너무너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그 대광하고 또 숭실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도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나이가 많았답니다. 그때 영어 성경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이제 스몰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룹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영접하고 변화된 그 청년들이 꼭 우리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당신이 전해준 이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됐듯이 다시 우리 민족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그래서 신학교 프린스턴 가서 다시 1년 마치시고 다시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연세대학에서 그 박사학위 예. 공부하시면서 이제 저를 만났거든요. 65년에. 그리고 쭉 한국에 선교사로 이제 다시 오시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70년까지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이 계신 나라를 북장로교에서는 선교사로 그 자녀들을 파송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고집이 세게 오셔가지고 여기서 나름대로 가르치시는 일 하고 공부하고 계시다가 저 만나서 이제 그 미국 종군 목사로 3년 그때 월남전장 한창 치열할 때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미국으로 가서 2년 있다가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파송받아서 나왔는데, 남편이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그냥 어렸을 때 여기서 그 자라온 그런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국 선비같이. 네네. 네. 아니, 아까 65년도에 이제 만나신 얘기 잠깐 하시면서 싹 이렇게 미소를 띄셨는데, 네. 아니, 이렇게, 백인 분이시잖아요. 파란 눈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얀 머리를 가지신, 노란 머리를 가지신 백인 분을 봤을 때 본인이야 좋지만 부모님들, 가족들이 처음에는 그 시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죠. 저도. 어떠셨어요? 뭐, 처음에 65년 만났을 때는 그저 교회 가서 친구가 올겐 치고 있어서 그 교회 방문했다가 이제 소개받았고, 이제 인사만 했는데, 이제 저를 이제 집에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근데 관심이 있으셨구나. 첫눈에. 네, 첫눈에. 네. 근데 어쨌든 한 3년 반 동안 그저
그냥 뭐 때로 이렇게 어떻게 뭐 잊어버릴 만하면 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운명같이 한 1년 동안 또 우리 목사님 그 연대에서 연구하시던 그 박사 논문 준비하시는 거 좀 도와드리고 저도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결혼하자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만 해도 부모님한테 이거는 쫓겨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기도하면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주셨고 또 저는 그 응답이 우리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을 갖고 결혼을 임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고 이제 결심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한 두세 번 보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선량하고 착한 분인 거 아시고 또 그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것도 아시고 그래서 그 부모님 만나자고 얘기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그날로 오셔서 큰절하시고 따님 주셔서 감사하다고 절을 하셔서 우리 아버님이 뭐 어떻게 하실 수 없이 그냥 결혼 허락이 되고 두 양가가 만났을 때는 약혼식이 돼버렸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네, 누구도 이제 걷지 않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셔서 사실은 국가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인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씨를 뿌리고 계신데 그렇게 북한에서 일을 하시면서 참 많은 감동과 또 보람도 느끼실 텐데 네. 가장 정말 기뻤던 순간 개인적으로 네. 제가 이렇게 얼핏 들으니까 환갑잔치를 북한에서 네. 해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회령에 그때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이 마침 저의 한갑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회령에 아주 척박한 곳에 들어갔으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산나물로 잔치장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꽃도 얻어서 갖다가 놓고 그러면서 오늘 선생님 한갑인데 우리가 너무나 미약하지만 한갑잔치라고. 그 장애인들이요? 아니요. 그 회령에는 네. 산원을 이제 네. 지원하러 들어가는 예. 회령 산원을 전부 개보수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눈물이 났고 또 저는 남쪽에서 제가 오랫동안 같이 일하던 무화과 장애인들이 장갑잔치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고 다음 날 제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빵공장이 황해북도 사리원에도 있고 평양에 대동강 구역에 있는데 그 뭐 10월에 갔을 때 또 한갑잔치를 그냥 뭐 사름 꽁까지 뭐 잉어까지 갖다 놓고 너무너무 정말 그냥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막 그냥 그랬더니 선생님 여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너무 정말 미약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잘해드리겠다. 그 말에 저는 북한이 많은 사람들이 고마운지도 모르고 아무리 해줘도 고마운지도 모른다 하는데 우리 민족은 고마움을 정말 어려울 때 찬밥 한 숟갈 따뜻한 물에 말아줘도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알는 것 같은 정말 우리와 같은 민족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뭐 기쁨보다 감격. 또 우리 목사님도 그때 2006년에 마침 가셨어요. 네. 그때 학실험 또 1차 학실험에서 아주 어려운 때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고비마다 이 평화의 길을 여는 하나의 신락 같은 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다 그들도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는 분이 있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데. 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통일이 와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또한 남한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 민족이 배고프고 어려울 때 사실 정치와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렇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기도만 하시는 것보다도 행함으로 보여주신다면 이 열매들이 이렇게 아시안게임에 나온 장애인들 같이 또 북녘에 지금 제가 콩우유 빵공장 농어학교 맹어학교 또 그 고아원들 이렇게 방문해서 변화된 그 모습들 변화돼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 통일은 바로 우리 푸른 나무의 그 모토가 통일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토를 걸고 하는데 정말 우리 한국 교회들이 통일의 문이 열리면 정치적인 문이 열리면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통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네. 통로들이 네. 그래서
그 통로로 예, 많은 네, 분들이. 힘써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네. 앞으로 계획과 또 기도하시는 거 있으면 기도 제목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7년 전에 제가 3,569평의 땅을 그 평양의 대동강 구역에 무능 이동에 받은데 그 땅은 이제 12,000평방미터인데 장애인 대동강 장애인 종합회복센터로 회복원이라고 이제 네. 영어를 잘 안 쓰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장애인 그 의료 또 교육 사회관으로 그래서 세 파트의 그 건물을 세워서 그 북한의 그 복지를 업그레이드 해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이 복지 구축의 그 정말 현장이 되고 또 그 이제 선교에 아마 궁극적으로는 선교의 현장이죠. 왜냐하면 의료 선교를 하시고 교육 또 사회봉사. 그래서 지금 이 건축이 한 2,700평에서 한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저는 100억이 얼마나 큰지도 상상할 수 없고 달러로는 1,000만 달러인데 네. 지상 4층 지하 2층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착공식을 지금 한 7번쯤 연기했는데 올해만 해도 지금 3번째 연기를 했는데 아직도 착공식을 이번에도 못하고 왔습니다. 저의 그 생각은 남과 북이 함께 그 만나서 착공식을 해야지 이게 진정한 통일의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동포들이 지금 이렇게 가서 이번에도 저까지 15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착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남한이 빠지면 우리 같은 남과 북의 통일이지 해외 동포는 지금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정말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심부름꾼 역할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연기를 이제 해서 내년 4월 전에 꼭 남과 북이 또 해외 동포들이 모여서 우리 정말 민족이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귀한 분들이 그 땅을 축복하고 이번에도 가서 우리 목사님이랑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셔서 그 땅에서 우리가 같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땅을 축복하고 근데 놀랍게 7년 동안은 그 땅이 지금 그대로 네.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이제 6개월 더 연기됐어요. 6개월 동안에 짓지 못하면 이제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정부로.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정말 남과 북의 이 복지 구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민족 화해에 정말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정말 의료 봉사를 해주시고 또 교육에 관한 남과 북이 수화도 다르고 점자도 다른데 네. 이러 통일의 준비도 하시고 또 정말 무료 급식도 하고 또 700명 들어가는 대강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그 장애인 예술제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또 이런 체육 교류도 하는 그런 센터로 또 그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로가 한 200m, 세로가 110m, 한 90m 되는데 거기서 장애인들 그런 체육 시설도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누군가는 한쪽에서 평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고 특별히 북한의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생각하게 하시고 네. 보여주게 하셔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하셔야 되는 귀한 사역들 저희도 기도해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꼭 쓰임받는 선교사님 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그 깊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하신 신영순 전도사님, 오늘 선교사님 함께 하면서 느낀 감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것이 또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창문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절망과 고통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슬픔과 절망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당해지는 아픔과 고통, 슬픔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셔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주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